차를 맡기고 나오려는데 남편 단골 공업사 사장님이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어요. 조수석에 앉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. 손을 빼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달아올랐어요.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. 처음 그 공업사를 알게 된 거는 남편 때문이었어요. 남편은 차 손볼 곳이 생기면 다른 곳 가지 말고 거기로 가면 된다고 했어요. 사장님이 성실하시고 바가지도 없다고 말이죠. 처음엔 남편 차 고치러 갈 때 몇 번 따라갔다가 그 뒤로 엔진 오일을 갈거나 차 점검할 일이 생기면 그 공업사를 찾곤 했어요. 갈 때마다 사장님은 늘 반갑게 맞아줬어요. 여자 혼자 왔다고 바가지도 씌우지 않고 정말 필요한 정비만 딱 봐주더라고요. 그러니 더 믿음이 갔어요. 게다가 사장님은 제가 봐왔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어요. 뭐랄까, 남성적이라고 할까요? 외모가 막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매력 있는 스타일이더라고요. 손도 크고 손이 굵직굵직했어요. 그 사람 작업복에는 늘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옆을 지나갈 때마다 땀 냄새가 은근히 섞여났어요.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였는데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더라고요. 오히려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. 남편에게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 남자의 향기라고나 할까요? 그날도 엔진 오일을 갈러 간 날이었어요. 차를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음료수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. 음료수를 받다가 그 사람 손가락이 제 손가락에 닿았습니다.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 투박한 감촉이 확 느껴졌어요. 사장님도 놀란 듯 손을 바로 거두더라고요. 덩치는 큰 사람이 순간 당황한 얼굴을 하니까 솔직히 좀 귀엽더라고요. 그날 이후부터는 공업사에 갈 일이 생기면 온 매무새부터 다시 보게 됐고 차에서 내리기 전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됐어요. 그때부터였나 봐요. 그 사람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게 말이죠. 그리고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. 운전하다가 좁은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와 부딪혀서 백미러가 파손됐어요. 속도는 거의 없어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상대방도 놀랐고 저도 처음으로 사고가 난 거라 좀 놀란 상태였습니다. 둘 다 내려서 차 상태를 봤고 상대 쪽에서 보험 처리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.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. 남편도 그게 낫겠다면서 바로 그 공업사로 가보라고 했습니다. 저는 그대로 차를 몰고 갔어요. 공업사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저를 보고 왜 이렇게 됐냐고 하더군요. 그래서 방금 차 사고가 났다고 했죠. 사장님은 제게 어디 다친 곳이 없냐고 묻더니 이만하게 다행이라며 따뜻한 차를 건네줬어요. 솔직히 처음 당한 사고라 제가 좀 놀라긴 했더라고요. 그 사람은 떨어진 백미러를 확인하고 바로 부품 거래처에 전화를 걸더라고요. 차종을 말하고 백미러 재고를 확인하더니 내일쯤 받을 수 있다고 차는 두고 가라고 했어요. 그리고는 사장님이 자기 차 키를 가져오는 거예요. 마침 손님도 없으니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요. 솔직히 거절 못 하겠더라고요. 가는 차편도 없었고 말이죠. 사장님이 차 문을 열어줬어요. 그렇게 저는 조수석에 타게 된 거죠. 그리고 저는 제가 안전벨트를 안 맨지도 몰랐어요. 출발하려던 순간 사장님이 잠깐 차를 세우더니 잠시만요 라고 했고 사장님 손이 제 앞으로 지나갔고 안전벨트가 몸 위로 당겨졌어요. 그렇게 찰칵 소리가 났는데 저도 모르게 심장박동이 빨라졌어요. 차는 다시 출발했는데 방금 전 손길이 생각나는 거예요. 집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 사람은 한 손으로 운전하는데도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. 그리고 집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무렵이었어요. 운전대를 잡지 않은 오른손이 제 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. 그렇게 손이
잡혔는데 솔직히 저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안 순간 손을 빼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다 그냥 손만 잡은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쓸어내리는데 거기서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그렇게 나도 모르게 달아올랐어요. 집까지 오는 내내 그 사람 손길이 신경 쓰였어요. 집에 다 왔는데도 바로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. 차장님은 잘 들어가라며 안전벨트를 풀어줬고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. 집에 들어와서도 이게 뭔가 싶으면서 가슴이 계속 떨렸어요.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그 사람 생각이 자꾸만 났어요. 다음날 오후 사장님에게 문자가 왔어요. 백미러 수리가 다 됐다고요. 오후 5시 이후에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차를 찾으러 가게 됐어요. 공업사 안은 조용했어요. 차는 이미 한쪽에 세워져 있었고 사장님은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었는데 그를 보는 순간 좀 쑥스럽더라고요. 그는 제게 다가와 차 수리 다 됐다고 하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?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. 그래서 제가 왜요? 하고 물었죠. 그랬더니 사모님 생각이 계속 나서요. 그러는데 그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군요.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는데 사장님이 가까이 다가왔어요. 그러더니 제 옷의 구겨진 부분을 손으로 천천히 펴주더라고요. 분명 옷 매무새를 고쳐주는 것 뿐인데 그 손이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. 사장님도 들은 것만 같았어요. 그때였어요. 그 사람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. 공업사 안에는 저희 둘뿐이었어요.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여기서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죠. 그러자 그 사람이 제게 묻더군요. 그럼 셔터 내릴까요?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. 침묵은 긍정이라고 그 사람은 셔터를 내렸습니다. 셔터가 내려가고 공업사 안은 둘만 남은 공간이 됐어요. 그곳에선 눈치 볼 사람도 없었고 감정을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.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감정에 솔직해졌어요. 그 사람은 생각보다 더 남자다웠습니다. 투박해 보이던 손은 의외로 조심스러웠고 그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더라고요.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그 사람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올라왔어요. 그 사람은 차만 고친 게 아니었어요. 오랫동안 잊고 살던 것까지 다시 고쳐준 기분이었어요. 구석구석 고장나 있던 부분까지 다 말이죠. 그날 저는 다시 여자로 태어났어요.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 이유를 만들었어요. 엔진 오일, 타이어 공기압, 브레이크 소리. 차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을 더 찾고 있더라고요. 남편은 아직도 몰라요. 제가 왜 요즘 공업사에 가는 날마다 거울을 한 번씩 더 보는지 말이죠. 오빠들,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?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오빠들 정말 감사드려요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